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함쌤입니다. 함쌤의 고민상담소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가지고 계신 가벼운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그 고민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시간, 별로별님의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자기소개서를 계속 쓰고 있어요. 몇 년 만에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건 자소서에서 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은 많이 떠오르는데 그렇다고 솔직하게 단점만 잔뜩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잘했어서 공부머리가 있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지만 대학만 가봐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직장에서는 성실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지만 세상에 성실하지 않은 직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밤새고 주말까지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실하다고 말하기엔 쪽팔리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자소서 쓰는 것도 계속 좀 미루게 되고요. 저처럼 장점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좀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보면 저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이네요. 별로별님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장점을 찾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특히 별로별님처럼 자기소개서 쓰거나 이럴 때 특히 더 그렇죠. 내 장점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장점에 좀 이렇게 MSG라도 좀 치려고 해도 담겨있는 음식이라도 알아야 MSG라도 칠 텐데 음식 자체를 모르겠으니까 이 MSG를 치는 것조차 되게 좀 어렵죠. 이러다 보면 이제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난 왜 장점이 하나도 없지? 막 이러면서 반대로 단점들은 엄청 떠오르고 막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자책이 시작되죠. 지금까지 넌 뭐라고 살았냐? 넌 어쩜 막 내세울 게 하나도 없냐? 스스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풀이 죽고 우울해지고 자존감 역시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뭘 할 맛이 안 나니까 당연히 지연 행동, 그러니까 미루기 행동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결국 나는 정말 장점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주변에서 누가 막 칭찬을 해주거나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이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이렇게 그냥 여겨버리게 되죠. 이런 얘기를 심리상담에서도 참 자주 듣게 돼요. 선생님, 저는 장점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장점을 찾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별로별님이랑 비슷해요. 나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게 장점인가? 라고 좀 일종의 장점 후보를 만들었다가도 이걸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고 특출나지 않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외모나 스펙, 뭐 내적으로는 성격이나 뭐 능력 이런 거 모두요. 내가 그래도 눈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내 눈 큰 걸 장점 후보라고 생각을 해보려다가도 인스타그램만 들어가 봐도 눈 큰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하고 그러다 문득 이제 옆을 딱 봤는데 내 동생이 나보다 눈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좀 하체 힘이 세다라는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헬스장에 가서 그 레그 프레스 머신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딱 올라갔는데 이제 밀어보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보니까 제 앞에 어떤 아저씨가 거기 앉아서 그 레그 프레스를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하던 무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무게를 놓고 제 앞에 계신 아저씨가 그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체를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제 스스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별로별님도 그랬죠. 뭔가 공부머리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학만 가봐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널렸더라. 성실하다고 하기에는 직장인들이 다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냐. 즉, 내 장점 후보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세울 만하지 않아서 결국 장점 찾기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점 찾기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방법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무조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정상에 올라간 한 명이 아니고서야 그 어떤 장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 민석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항상 점수가 막 30점, 40점 거의 모든 과목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얘가 조금 이상하게 영어 과목만 점수가 항상 6, 70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민석이가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누군가가 너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은 저 질문을 받으면 위축돼서 아무 말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어가 60점, 70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이제 다른 애들에 비하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라는 걸 알 테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아마 영어 점수가 80점이 나와도 위축돼서 아무 말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90점이랑 비교를 할 거거든요. 90점이 나오면 아마 100점이랑 비교를 할 거고요. 그런데 민석이는 조금 달랐어요. 민석이는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저 그래도 영어는 제법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민석이는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그 영어 실력에 대한 다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를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거죠.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영어 하나는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의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영어 공부는 계속 얘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력도 더 늘고 재미도 붙고 이러면서 이 친구가 영어를 되게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친구는 되게 좀 잘 나가는 동시통역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되게 성공한 거죠. 만약에 민석이가 본인의 장점을 영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직업적 성공은 아마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석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점이라는 건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나마 나은 점이라는 거예요. 장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뛰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언가와 어떤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비교의 대상을 타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석이는 자기 자신을 그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내 안에 나은 그 영어 실력을 장점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죠. 장점을 내 안에서 그나마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별로별님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나은 그 장점들이 어쩌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의 내 삶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가령 별로별님의 그나마 나은 공부머리, 뭐 일말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지금 직장에 입사를 하거나 지금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나은 점을 찾긴 했어도 남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일 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걸 남들이랑 비교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게 있냐는 거죠.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나의 장점이구나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그나마 나은 요소를 장점이라고 여겨줄 때 그 요소를 조금 더 예쁘고 귀하게 스스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를 귀하게 여기고 예쁘게 여기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두질 않아요. 더 예쁘게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도 그냥 예뻐요,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니까 더 예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쁜 옷을 사다가 막 입히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그나마 나은 요소를 나의 장점으로 여기고 귀하고 예쁘게 여기면요. 이걸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 안에 그나마 나은 점이었던 게 남들에게 내세워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의 정말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민석이가 본인의 그나마 나은 영어 실력을 장점으로 여겼고 그걸 귀하고 예쁘게 여겨서 그걸 계속 그 능력을 키웠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것도 같은 설명이죠. 그러니까 별로별님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로 장점을 찾고 싶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그나마 나은 점을 찾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나마 나은 점을 장점으로 여겨줄 때 그 장점이 일종의 새싹이 되어서 점점 커다란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별로별님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민 상담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본인의 고민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은 링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